네, 이번 시간에는 과수원의 과일하고 상점에서 파는 과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보면은 굉장히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과수원에 가면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조금 허연 것도 끼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상자에 넣을 때도 보면은 그다지 반짝거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이게 팔리게 될 때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과일이나 채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수원에 있는 과일의 경우에는 나무에서 이제 예를 들어 사과다 그러면 사과를 갓 따게 되면은 거기에는 먼지도 묻어 있고 거기에 어떤 긁힘 자국도 있고 흉터도 있고 또 벌레가 물렸던 그런 자국들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택이 나지를 않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그 마켓에서 파는 과일을 보면은 굉장히 광택이 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인공 식용 왁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식용 왁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 식용 왁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 이 왁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다른 화합물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에스터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탄소 C가 있고 그다음에 O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O가 있는 이런 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터에 이렇게 탄화수소 화합물, 이게 CH2, CH2, 이게 CH2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CH3가 되는 이런 화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실온에서는 친유성,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거죠. 기름에 잘 친하다, 기름하고 친하다 하는 거, 기름에 잘 녹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펼쳐서 바를 수가 있는 고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파라핀도 하나의 왁스인데, 파라핀은 보통 양초가 재질이 원료가 파라핀이죠. 그것도 이 왁스의 일종입니다. 이 왁스의 경우에는 이제 녹는 점이 한 40도 이상이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통 실온에서는 고체죠. 고체인데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얘가 녹기 시작하죠. 주변이 녹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왁스가 그런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왁스는 이런 긴 사슬로 되어 있는 알케인하고 그 다음에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녹게 되면은, 좀 높은 온도가 되면은 점도가 낮은 액체로 변하는 것이 이 왁스의 성질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과일 자체에 처음에 왁스가 입혀져 있었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천연 왁스가 원래는 이 과일에는 입혀져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의 주요 성분은 보면 물이 전체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어, 이제 성분들이 이제 화학 성분이 될 수가 있는데, 물이 그만큼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일 자체는 원래 천연 왁스가 과일 중에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 허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왁스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과일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나- 그 과실
자극이 이렇게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왁스입니다. 그런데 즉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수분 손실, 이 이제 과일이나 채소의 8, 90%가 물인데 이것이 신선도를 이제 원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왁스가 칠해져 있으니까 왁스라고 하는 것은 친유성이어 가지고 물은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과일이나 채소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 왁스층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흰색 흔적이 이 천연 왁스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 농장에 있는 그 농부 주인들이 보면은 또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이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 먼지를 털어낸다든지 아니면 흙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세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척을 할 때 이 천연 왁스도 기름 성분이지만은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제거가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왁스가 제거가 되다 보면은 수분이 증발돼서 이게 과일이 쪼그러들거나 또 시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질감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이 과일을 먹는 데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그 과수 농가에서 어떤 먼지라든지 흙 같은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물질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왁스가 이렇게 제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왁스를 입혀주게 되는데 그 왁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 왁스가 있고 합성 왁스가 있어요. 이 천연 왁스는 곤충이나 식물에서 얻게 되는데 곤충에서 얻는 천연 왁스는 밀랍이라 해가지고 꿀벌이 분비하는 그 물질이 벌집이 이렇게 있죠. 이런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벌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밀랍입니다. 밀랍이고 그리고 셜락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암컷 낙각지벌레에서 분비되는 그 수지가 셜락이라고 하는데 이 셜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에서 얻는 천연 왁스는 이런 뭐 야자 수입에서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사막에 있는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것이 왁스인데 이 왁스를 이렇게 보면은 과일에다가 이렇게 발랐잖아요. 발라놓은 것을 이렇게 얇은 면도날로 이렇게 긁어내면은 이런 그 결정이 왁스 결정이 벗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연 왁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성 왁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합성으로 이것을 만드는데 보통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 왁스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폴리에틸렌은 옥수수 발효를 통해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면은 이게 이제 그 바이오퓨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옥수수에서 많은 이런 에탄올 같은 걸 많이 얻죠. 이 에탄올로부터 에틸렌을 만들어내는데 이 에틸렌을 여러 개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이 폴리에틸렌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비극성 포화된 고분자량 탄화수소면서 이게 파라핀 왁스하고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합성 왁스 이것도 이제 식용 왁스죠. 그런데 이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체에 들어가면 분해되거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그 소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로 배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천연 왁스라든지 합성 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식용 등급의 왁스로 돼 있는데,
즉 이제 먹어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왁스들도 가능하면은 수돗물로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잘라서 먹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왁스가 벗겨진 과일이나 채소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왁스를 발라주는 것이, 코팅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장점은 뭐냐면 수분 손실을 방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 쭈그러든다든지 아니면 부패가 되는 것을 지연시켜 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그 살균제를 같이 첨가해서 코팅을 해주게 되면은 곰팡이 증식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과일의 호흡을 조정해 줌으로써 숙성이 지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늘려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감귤류라든지 사과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반짝반짝하죠. 그게 이제 그 왁스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껍질이나 표면에 어떤 균열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그걸 봉인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곰팡이나 박테리아 병원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서 이게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물이 많이 거기에 이제 외부의 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그런 병원균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성장하고 발달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유통할 때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흔들리면서 멍이 들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 왁스칠을 해주면은 보호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보기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색조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딸기의 경우에 이 코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 멍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UV로부터 얘를 이제 방해를 해주고, 막아주고요. UV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가스가, 그러니까 과일이 호흡하는 것을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물 장벽을 만들어줬다. 즉, 친유성이기 때문에 물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외에 또 뭐 그 곰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그런 성질들도 항생제 역할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생물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여름철 이제 열이나 습기에 노출이 되면은 과일 표면에 왁스 백화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월이라 해서 이런 그 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는데 이런데 허옇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셜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곤충으로부터 얻은 그런 왁스라 그랬죠. 이 셜락 왁스로 이제 많이 코팅된 제품을 냉장 보관했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이제 실내로 이것을 꺼냈을 때 이때 이제 이런 백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투명 흰색 침전물들이 이게 이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왁스를 많이 바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 과일이 가스 교환이 차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또 침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가스들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풍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변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과일을 그 왁스 코팅 하기 전에 이런 색깔이었는데 왁스 코팅을 하니까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변했네요. 이상으로 우리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 채소를 왁스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왁스 코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왁스 코팅이 굉장히 장점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단점도 있긴 했지만은 장점이 좀 더 많았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